자, 월가의 뉴스레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정과 긍정 사이 어느 쪽? 오늘 밸런스를 좀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네. 일부러 좀 의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매는 먼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네. 좋은 뉴스 먼저 하고, 네네. 예, 뒤에 가서 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예. 안 좋은 뉴스와 좋은 뉴스 뭐 혼재. 안 좋은 뉴스는 사실 뭐 다 아실 알고 거라고 있는. 생각해요. 예, 오늘 뭐 엔비디아 빠졌고, 음. 예, 뭐 비트코인도 빠지고. 오, 4개월 전으로 돌아갔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네. 투자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예, 그 뭐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6.25네요, 정말. 6.25. 예, 6.25 중요하죠. 예. 예. 6.25 날 정말 좀 빨갛게 좀 물들었다, 엔비디아가. 2월 19일 날. 지금 이 보이면서 웃으신 거예요? 제가 좀 앞니가 커요.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이를 보이면서 웃으시다. 이제 하락하는 상황에서 박 팀장님이 심장이 뭐 한 그래요? 3개 정도 되시나 봐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박종훈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화면은 정말 빨갛게. 자, 엔비디아가 6.68%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제목을 제가 넣기가 뭐 애매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것 같고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부자의 매도세가 뭐 과거에 어떤 흐름에 비해서 정말 좀 많았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024년 들어서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말 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뭐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 시장을 좀 더 또 지켜보시면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선의 해가 뭐 지속적으로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이 대선의 해가 있었을 때는 변동성이 어떠했는가, 또 상승은 어떠했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UBS에서 이제 테슬라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또 하회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사실 최근에 제가 많이 언급을 안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다시 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달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가,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가,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또 최악의 또 한 달을 보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슈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탐리가요, 2030년에 S&P 500은 15,000 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S&P 500이 15,000이요? 지금 네. 5,400인데 15,000이요? 15,000까지 간다. 어, 예, 그래서 2030년에 에버코어는 6,000을 얘기하고 올해에. 근데 논리가 이거는 뭘까요? 약간 좀 약하다. 그 탐리가 그냥 15,000을 그냥 바로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탐리가 시장을 네. 많이 이제 탐하죠. 예,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어떤 논리로 15,000까지 논리가 중요하죠.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못 쓰긴 했는데, 시간이 좀 된다면 좀 디즈니에서 디즈니.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거 요새 난리던데요. 난리. 두번 보신 분도 있고. 예, 난리 났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예, 미국에서도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나서 오. 이게 올해 들어서 아마 첫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도 뭐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다. 그게 약간 이제 현대사회 고증하는? 분들의 뭔가 그 모습들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한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네. 되게 다들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눈물을 흘린대요? 네, 공감해서. 어. 나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죠. 힘드세요? 힘들죠, 그러면. 아니, 그래. 뭐 저라고 마냥 편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맨날 르르라라 하겠습니까?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S전자의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다 고민이 있고, 예. 예, 이부진 부진이 언니도 다 고민이 있고, 예, 박 팀장님도 고민이 있고, 맞아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고, 우리 저마다 다 고민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예. 예, 고만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인사이드 아웃에서 어루만져 준다. 그럼요. 아직 못 봤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보려고요, 저도. 네. 자, 이미 뭐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몰라요. 예. 여러분, 저는 그냥 캐릭터만 들었어요. 캐릭터 듣자마자, 아, 저거는 분명히 터치를 해준다. 예, 우리 마음을 터치를 해준다. 예,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수 상황 전반적으로 먼저 좀 데이터 보겠습니다. 예. 다우 지수가 0.67%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은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맞아요. 예. S&P 500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0.31% 하락을 보여줬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맵을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안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물론 네.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섹터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아이고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시장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도 랠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선의 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은 좀 견고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월가의 예상치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는 뭐 엔비디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대 하락을 보여줬고 브로드컴이 또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뭐 일부 또 조정을 줬고요. 퀄컴도 마찬가지로 5%대 또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이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마존이 뭐 1%대 하락을 보여줬는데 애플과 구글과 메타는 뭐 괜찮은 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와 이렇게 경기 이제 방어주로서 보는 이제 필수 소비재 그 부분이 약간 좀 강세가 보여지면서 과거에 뭐 정말 성장주인데 가치주의 어떤 뭐 궤를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 또 다시 반대의 현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대각선을 보게 되면 이 왼쪽 상단은 이제 성장주들이 많다. 그쵸. 그리고 하락 이제 밑에 오른쪽 하단은 또 이제 가치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양극단 현상이 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주들이 이제 같이 가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먹고 인사? 살기 힘든. 자, 먹고 살기 힘든 여돈 앵커님이 같이 가. 여러분, 같이 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가가 올랐는데, 유가가 올랐으니까 정유주들이 좀 올랐겠군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PCE 발표를 좀 앞두고 네. 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81달러를 또 80달러에서 다시 또 1달러 올라갔는데 그러게요. 예,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지정학적 지정학적? 예,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제 주말에도 후티 반군이 선박에다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또요? 뭐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게 뭐 전쟁을 뭐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이 헤즈볼라 쪽에서 네. 좀 나오기도 했었고 막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악재가 조금은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8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워낙 엔비디아니까 뭐 당연히 가겠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운 후에 주가가 이미 좀 일부 뭐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3일 연속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체감상 좀 큰 폭의 또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주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요. 자, 어퍼몰딩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재확인에 주가가 10%대 급등을 했고요. 차별화된 플랫폼 그리고 강력한 펀더멘털이 향후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네마크에서는요,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일부 월가 IB에서 좀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5%대 상승했어요. 근데 이 역풍이 지금 최근의 역풍이 곧 매력적인 순풍으로 바뀔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게 되면서 예, 주가가 또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IBM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예, 장 시작 때 IBM만 반짝 불이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왜요? 야,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20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상승 여력을 보게 되면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이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내게 되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AI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성장, 컨설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핵심 소프트웨어 성장에 힘입어서 장기적인 수익 구간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게 되면서 IBM이 어제는 또 홀로 녹색불을 보였다가 예, 뭐 일부 뭐 여러 이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줬는데 네. 뭐 어제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TD 코엔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1%대 주가 상승했고요. 탑픽으로 선정했어요. TD 코엔에서 탑픽으로 선정한 후에 턴어라운드 초입 구간이라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지난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오늘 UBS에서 이제 목표가 상향 소식이 같이 겹쳐지면서 좀 나왔습니다. 주가가 일단 2%대 상승한 페라리입니다. 페라리인데 이 페라리가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를 했어요. 와, 얼마일까요? 이 전기차가 50만 불? 50만 불이면 얼마예요? 5억? 모르겠네요. 50만 7억 불. 5천만 원. 네. 50만 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 한 채네요. 예, 엄청난 가격대의 전기차를 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많이 타이칸인가요? 내놨죠. 네, 타이칸. 그 난리 이제 났죠. 모델도 내놓게 되면서 같은 이제 또 경쟁 업종이 있다 보니까 경쟁 업체다 보니까 또 전기차를 또 공개를 했다. 이게 보니까 기본이 이제 7억 5천에서 시작하고 옵션이 한 15%에서 20%가 추가되면 실제는 한 9억 정도. 그 정도는 뭐 괜찮으시잖아요. 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9억짜리 차를 타면은 집은 대체 900억짜리 살아야 되나? 그렇죠. 네. 사고가 나면은 욕실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방이 하나 없어지고 예. 사고 나는 순간. 근데 예. 이런 차가 나왔을 때 누군가는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더해진 소식이 배터리가 네. K 배터리래요. 우리나라 배터리. 예. 그러니까 뭐 명확한 기업은 지금 예정이 뭐 이렇게 공시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에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어딜까요? 페라리, 삼성, LG, SK. 에너지 솔루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어쨌든 K 배터리가 탑재된 페라리 요 전기차 출시 소식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전달 드립니다. 예. 자, 오늘 데이터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일단 일정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뭐 혹시나 못 보셨던 분들 뭐 빠르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또 나이키 수요일 목요일 날 정말 뭐 굵직굵직한 또 기업들이 또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특히나 HBM에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금요일은 뭐 PC 뭐 이 부분 뭐 한번 이번 주는 이게 아마 그 빅 이벤트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밈 사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뭐 보시면서 이게 이제 뭐죠? 레딧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버피동도 계시고 낸시 돈나무 펠로시. 언니도 계시고 저분 누구죠? 탐님 말고 저분 누구죠? 캐시우드, 남자분. 짐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 예. 이게 뭐예요? 자, 이들이 무엇인가가 추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네. 버핏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베스트, 투자를 해야 되고 낸시 펠로시가 만약에 이야기하게 되면 낸시 펠로시가 수익률 이제 좋잖아요. 내부자 이거는 모르겠지만 혹시 FBI에서 저를 잡아갈 수도 있겠지만 안 잡아가요. 내부자 정보로 인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의심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과거 엔비디아도 뭐 정말 몇백 프로, 몇천 프로는 아니죠. 이러한 엄청난 수익을 또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이럴 땐 지금 조사를 네, 받죠. 네. 자, 하여튼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팔로알토에 대한 콜옵션을 또 이제 일부 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하여튼 뭐 낸시 펠로시가 뭔가 추천하게 되면 네. 매수, 바이. 예,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가 뭔가 추천하게 되면 팔아라. 셀, 팔아야 되고 짐 크레이머가 뭔가 추천한다 그러면 도망가라. 도망을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돈 나온 일보다 짐 크레이머가 더 심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제목으로도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는 가져라, 트레이딩 하지 마라. 지금 너무 좋다라고 6월 18일 날 얘기했어요. 딱 그때 얘기해서 그리고 6월 19일 날 시총 1위를 찍고 나서 하루 천하 이후로 다 도망가고 계신 거네요. 도망간 거예요. 네. 네. 일부 이제 저 밈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고 있다. 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2월 18일 날 X를 통해서 무조건 이거를 사라, 엔비디아 하고 그 다음날 1위 찍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근데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라고 하고 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밀렸잖아요.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보다 우린 10%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짐 예. 크레이머가 또 나와서 얘기해. 거봐라. 내가 싸게 사라고 하지 않았냐. 어? 어? 그거는 약간 조금 예. 억지다, 억지. 억지예요? 억지. 짐 크레이머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또 밈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참 재미난 심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자, 자, 전 자료가 없어요. 예, 대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가 그다음에? 없으세요? 아니, 있는데 네. 이게 없어요. 어떤 거요? 이 캐릭터. 그래요? 이제 대선입니다. 네, 예. 대선. 제가 요거를 안 드렸구나. 대선. 이제는 다 보실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자, 대선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변동성이 어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그 사이에 변동성이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 어떤 변동성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여러 어떤 공약적인 부분, 또는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좁혀들고 벌어지고, 정말 이제 점점 이제 과도기로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부터 8월, 9월, 10월까지 쭉 변동성이 올라간다. 네. 이게 지금 과거 1928년부터 1989년 그리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쫙 이제 월별로 변동성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6월, 7월, 8월이 과거 대선에 있었던 해에서는 이런 6월, 7월, 8월이 정말 괜찮았다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또 다른 변동성은 더 급증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다른 해에 비해서 25%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조금은 알고 미국 주식 또는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의 시작되는 어떤 변동성도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고, 네. 또 어떤 공약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미국 증시에 많은 또 테마성의 어떤 섹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성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12월에는 변동성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랠리가 네. 어떤 대선에 사실 국내에서도 이 선거 기간이 되면 이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가 엄청 쫙 난리 올라오잖아요. 나죠.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테마주가 이제 몇 달 안에 이제 꿈틀꿈틀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미국은 근데 약간 우리나라처럼 예. 같은 학교 나왔다더라, 사돈의 팔촌이라더라 이런 인맥주보다는 예. 정책으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태양광이 움직이자든지 예. 기존 석탄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디 제가 이제 저는 박씨인데 저는 밀양박이 아니라 네. 순천박이에요.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순천박씨 아무도 모르는데 같은 종파. 같은 종파다. 그 몇 대 손이다. 대표가 몇 대 손. 예. 같은 학교 출신이라더라,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동문이라더라, 그렇죠. 이러면서. 한 3연상 가고. 얼마 전에 사진 한번 찍었다가 그 이정재 씨 관련한 회사가 그렇죠. 엄청나게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진짜 테마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테마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데이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좀 약간의 뭔가 얼어붙음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맞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네. 미국 국민들에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디서 지출을 줄였는가? 네. 뭘 줄였어요? 일단 가장 많이 지출을 줄인 부분이 일단 재량 지출. 그러니까 이제 임의 소비재에 관련된 지출을 차. 확 줄인 거죠. 자동차. 전자기기, 그렇죠. 비싼 거. 맞아요. 전자기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스마트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뭐 안 사도 되는 거 뭐 굳이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망가지지 되는 거, 그렇죠. 않아서 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임의 소비재잖아요. 네. 예, 임의적으로 내가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죠.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확 줄였습니다. 네. 정말 확 줄였고요. 특히나 지금 44세에서 59세, 그러니까 X세대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X세대? 예, 여기 X세대는 제너레이션 X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44세에서 49세. 일단 여돈 앵커님은 여기 속하지 않으시고. 아니에요. 저는 예. 한참 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그래서 64%가 네, 전 이 부분에 밀레니얼이에요, 대해서 밀레니얼. 왜냐하면 주 소비층이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가장 돈이 많을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고 네. 지출이 가장 많을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폭의 저 지출을 줄였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죠. 28세부터 43세 뭐 예를 들면 MZ 세대라고 소위 부르는 그 세대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54%가 네. 되는 그런 부분을 정말 크게 줄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 있게 좀 보여지는 게 구독료를 엄청나게 취소를 했어요. 비싸요. 네, 구독료가 사실 많은 OTT,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정말 구독료가 막 쌓였었는데 네. 이 부분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컨텐츠 플랫폼뿐만 아니라 요새는 구독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뭐 쇼핑 맞아요. 뭐 이런 것도 거의 구독처럼 뭐 이렇게 레귤러하게 우리한테 예. 보내줄 수 있게 해서 조금 가격 할인해주고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엄청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끊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구독료 취소가 좀 많아졌다. 그리고 뭐 디지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전반적인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통한 여러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으로 좀 나타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세분화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물론 뭐 줄이는 이게 이 앞에 이 세 막대 그래프가 줄이는 이 분야인데 요 부분을 또 이제 추가하는 또 부분도 있어요. 더 이제 돈을 늘리시는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어. 늘리시는 분들도 오른쪽에 이 세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제 같은 분야인데 예를 들면 임의 소비재에서 더 늘렸다, 재량 지출을 더 늘렸다라는 분이 요 네 번째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는 구독을 더 늘렸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난 디지털 서비스를 더 늘렸다, 또는 나는 더 지출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출과 취소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떤 뭐 최근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네. 이게 압도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지출을 줄이고 취소를 늘리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완전히 팍 줄이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설문조사로 나타냈다. 결국에는 많은 수의 어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거지방, 짠테크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인증샷도 정말 많이 나오고 어디 그로서리가 정말 싸더라. 싸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끼리 막 공유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제가 그 홈플러스와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미팅을 했는데 거기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AI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많이 좀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 일부를 예. 최저가로 아예 딱 팔아서 한 10개 이내 품목을 그런 식으로 오. 판매를 하는 게 있대요. 예.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사실 많이 팔릴수록 마이너스인데 예.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그것만 사는 거는 아닐 테니까 물론 그것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온라인몰이나 이렇게 가시면 정플러스한테 뭐 받은 거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좀 마이너스 보더라도 네. 계속 유입되게끔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마케팅 전략인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네. 피델리티 이게 자산운용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예, 뭐예요?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이제 늘 뭐 들어가시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게, 예,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치시면 바로 그냥 웹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각 국가별로 지금의 이 비즈니스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표예요. 이게 뭐 확장기가 있으면은 뭐 또 침체기가 또 있을 것이고 다시 또 회복기가 있고 뭐 여러 이런 네 개 국면으로 보통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조금 재미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국가별로 제가 원래는 뭐 중국이 지금 현재 요 빨간색 이 회복 국면에서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딱 그 초입 구간에 있기도 하고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요 세 번째 국면에 많이 있어요. 뭐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일본 다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국가를 다 제외하고 미국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미국만 가지고 나왔고 분기별로 제가 찍어 보니까 2024년 1분기가 거의 하락의 이 침체기로 떨어졌다가요.
요번에 2분기가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회복으로. 회복으로. 뒤로 빠꾸를 그러니까 하네요? 거꾸로 역행을 하는 그런. 빠꾸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예, 까꾸로. 네, 거꾸로. 예, 까꾸로 역행하는 예, 그런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까 네.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오. 그러한 국면이 저는 좀 흥미로워서 보통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내려왔다가 되는데. 예, 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가는 뭐 보통 일반적인 물론 뭐 그 딱 자로 잰 듯한 그런 흐름대로 가진 않겠지만 네. 지금 1분기는 거의 이제 침체기로 빠지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가 되니까 다시 위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을 지금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요 세 번째 국면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가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올해 말까지 뭐 물론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뭐 대선의 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도 분명히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더 충족될 것이고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국면의 이 진행 자체가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좀 표여서 제가 네. 좀 흥미로워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예, 같이 보시면 좀 재미있으셨죠? 노빠꾸. 예. 예. 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이슈 메리데일리가 또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네. 하셨나요? 자, 일단 메리데일리가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제가 제목을 썼는데 네. 금리 지금의 고금리를 조금 더 연장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 제가 뭐 정리를 쫙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더 많은 작업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더 좋은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리스크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성과가 정말 중요하다. 최근에 실업률이 작년 2023년 4월에 대비했을 때 0.6%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4%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물론 실업률의 절대치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노동시장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정책은 조건부이며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좀 느리면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좀 집중을 했어요. 많은 월가에서. 이런 멘트에 대해서 약간 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노동시장이 더 부드러워지면 금리 인하가 그때 필요할 것이다. 네. 그리고 목표는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거. 이건 약간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좋은 흐름이지만 아직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노동시간 좀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열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이 느리냐 또는 빠르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 PC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에 따라서 코어 PC가 어떻게 됐는지 그 네.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 테슬라의 인도량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의 주가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희가 지난주였죠. 권동부 네. 장관 지지난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할 거라고요? 예, 예. 지금 뭐 여러 물론 예상인 거죠? 예상이지만 예상이고요. 지금 UBS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9% 정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때 정말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정말 이거 전기차가 끝난 것인가 뭐 이런 분위기를 정말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인도량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지난 분기가 아마 최저점이 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지만 네. 예상치는 또 하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또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 수요 둔화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약 42만 건 배송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 감소 그리고 1분기보다는 9% 증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제가 다양한 컨센서스를 향후 제가 좀 가지고 나올 텐데 일단 UBS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41만 대에서 42만 5천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 42만 대 그러니까 UBS가 측정한 거에 거의 상단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은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예상치보다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상단에 5,000대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보겠느냐 하지만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44만 5천 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는 주로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 수요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일부 6월달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반적인 유럽 시장을 봤을 때는 하락을 하고 있다, 급격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8월 8일 그때 이제 로봇 택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2025년, 2026년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차 공개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또 인도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2024년 두 번째로 최악의 주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4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6만 달러가 깨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반감기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사실 과거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조정세를 주고 난 후에 또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뭐 일부 뭐 큰 조정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달러가 깨졌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이제 하락에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고 변동성이 줄다 보니까 이러한 하락세에서 이게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월가의 평가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역학을 좀 보게 되면 낮은 변동성이고요, 약한 거래량,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기술적 지지와 저항이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면 지지를 해줬고, 네. 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면 저항의 어떤 구간이 있었고, 그걸 뚫게 되면 또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불균형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부 지지했던 가격대가 깨지고 나면 매도세가 붙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메커니즘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뭐 국면이 아니냐, 뭐 그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지금 이제 사라진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014년에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는데 6,360만 달러.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손실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리가 됐고, 이게 10년 후에 파산 관제인 고바야시 노부아키,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채권자들이 7월 초부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지급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46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풋옵션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풋옵션 증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일부 비트코인 시장이 좀 꿈틀대지 않겠느냐, 즉 이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대가 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뉴스에 나온 그 이제 내용만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예. 하락하는 게 또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예.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표를 좀 준비를 네. 했어요. 표를 준비했는데 지난 뭐 연도별 뭐 또 월별 또는 주간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간의 흐름 자체가 많이 좀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다른 뭐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입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출을 그렇게 큰 폭의 유출은 아니지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뭐 일부 좀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상승에 대한 뭐 자금이 유입이 얼만큼 인플로우가 얼만큼 됐고 아웃플로우가 얼만큼 됐는지,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정말 큰 상승 때는 자금이 많이 들어갔죠. ETF가 또 출시가 됐기도 했고, 하지만 최근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게 뭐냐면 유입이든 유출이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많은 또 자금 유입이 좀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탐리 얘기는 내일 좀 이어서 알겠습니다. 할까요? 예. 야, 탐리가 15,000 갈 수도 있다. 이 소식 궁금하신 분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간 뉴스레터 IMG 박종원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